즉 학교로부터 제도로부터 교사는 본받지 못하고 있는 거지. 오늘의 주제는 교권! 이번에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져왔어. 다들 최근 뉴스를 보면 교권 침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 교권 침해와 관련하여 이슈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짧게 소개해 줄게.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연필로 상처를 입힌 사건이 있었어. 피해 학생 학부모는 가해 학생과 학부모를 직접 만나 사과받고 싶어 했고, 그 과정에서 교사 A씨에게 지속적으로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한 것으로 보여.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이 온다는 사실에 교사 A씨는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고, 결국 해당 사건은 교사 A씨를 죽음으로 내몰았어. 사회조 교사였던 고인 A씨의 49제가 끝난 이후에도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고 해서 수만 명의 교사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 아동 학대범이라고 불리는 것이 두려워서 아이들을 훈육하지 못하는 사실상 교육권 침해에 대한 고발이라고 할 수 있지. 서희초 사건이 일어난 지 조금 시간이 지난 시점이지만 교권 침해라는 문제 제기에 있어서는 아직 현재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교권 침해에 대해서 말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정확히 교권 침해라는 뭘까? 먼저 교권이란 전문직으로서 교직에 종사하는 교원의 권리를 뜻해. 교권 침해는 이 교원의 권리가 침범당한다는 거지.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사 한 명만 맡게 되는 학생 숫자는 16.1명이야. 이는 OECD 평균 수치에 비해서 1.5명 더 많은 숫자라고 해. 중학교 역시 상황은 다르지가 않은데 중학교 교사 역시 13.3명을 교사당 맡고 있고, 이 역시 OECD 평균 수치에 비해서 0.1명 더 많은 숫자야. 또한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근 5년간 교원에 대한 법률 분쟁은 1188건에 달한다고 해. 이 중에서 학부모에 의한 소송이 가장 많았다고 하거든. 이에 대해 연구진은 소송 결과가 교원에게 책임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번진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어. 교권 침해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대표적으로는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해. 폭력, 폭언과 같이 심각한 교권 침해가 있는가 하면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늦은 시간 혹은 주말, 휴일 부분 없는 연락이 오는 것 등도 교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해. 이런 상황이 계속되게 되면 교사는 학생 지도 포기, 수업 진행 불가, 그리고 동료 교사와의 관계 어려움 등을 겪게 돼. 또한 학생 및 학부모들과 지속적인 갈등을 겪게 되고, 이 과정에서 교사 개인은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고 해. 이전과 교권 침해 종류에 대해 설명을 해줬는데 감이 안 잡힐 것 같아서 내가 사례를 조금 말해볼게. 먼저 교사와 학생 간 교권 침해 사례야. 최근에 서희초소 숨진 교사의 추모 집회가 부산에서도 열렸었는데, 거기서 한 교사가 제자가 본인의 텀블러에 오줌을 넣었다고 해서 굉장한 충격을 주고 있어. 심지어 그 교사분은 그 사실을 모른 채로 그 음료를 2차례나 마셨다고 해. 너무 안타깝지. 하지만 최근 이슈들을 보면 대부분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서 일어나는 교권 침해 사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특히나 과잉 민원, 사생활 침해와 같은 위험들이 주목받고 있어. 서울의 C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실에서 걷다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졌는데, 교사가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해서 사고가 났다면서 학부모가 항의를 했다고 해. 심지어는 자신의 집 앞에 매일 본인의 자녀를 데리러 오라고 과도한 요구까지 했다고 해. 또 중학교 교사 김모 씨의 경우 본인과 남자친구가 함께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로 올려놨는데, 이것이 아이의 정서상 좋지 않다면서 내리라고 항의를 했다고 해.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고 볼 수 있겠지? 성인이가 말해준 사례들을 보면 교권 침해의 당사자는 학생과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얽혀있음을 알 수 있어. 학생의 괴롭힘, 학부모의 악의적인 민원이나 과도한 간섭으로 교사들은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야.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부당한 대우에 교사가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야. 즉 학교로부터 제도로부터 교사는 본받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교권 침해가 일어난 이유는 뭘까? 그 배경에 대해 성인은 어떻게 생각해? 내 생각엔 저출산 문제와 연결되는 지점이 좀 있을 것 같아. 이게 저출산 시대에 들어서면서 한 가구당 자녀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잖아.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보호가 점점 심각해지는데 이것이 교권 침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지나친 교육열도 원인이 된다고 생각해. 사실 아이들 입시 측면에서는 공교육이 좀 등한시되고 사교육이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영향권 자체가 교사보다는 학부모로 더 집중이 되는 측면이 발생하는 것 같아. 사실 학교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교사는 이에 대해서 상황을 통제하고 해결하고 추후엔 그 학생에 대해서 평가할 권리가 생기잖아. 그런데 과잉 개입을 하는 학부모의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아이가 불편을 겪었다 혹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방해물로만 인지를 하고 해당 교사에게 민원을 넣는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 나는 이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학교 교육이 등한시되고 또 경시되었기 때문에 교사 역시 경시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해. 나는 학교라는 공간에 대해 분석해봤어. 학부모 세대의 경우 지금보다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학교를 다녔을 것 같아. 이들에게 학교란 학생을 처벌, 지도하는 공간이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학교라는 제도가 내 자녀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할 거라는 불신이 생겼고, 이러한 불신은 내 자녀는 내가 지켜야겠다라는 정서로 확대됐다고 생각해. 문제는 이러한 정서가 과잉 간섭, 폭언 등의 잘못된 방식으로 변질되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생각해. 또 하나는 일하는 공간으로서의 분석이야.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기관이었지 교사들이 일하는 공간으로서 생각되지는 않았어. 왜 교사들이 학부모 민원 처리 업무까지 도맡아야 하는지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던 점이 문제였다고 생각해. 한편에서는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생 인권 조례라고 이야기하더라. 수업 중에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일, 학생들 간의 사소한 다툼에 나서는 일 등 일상적인 지도조차도 불가능해졌다는 거야.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 또는 개정함으로써 이 교권 침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해. 하지만 교권과 학생 인권을 이분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교권 침해 사례들은 사실 학생 인권과는 별개의 문제야. 우리는 교권과 학생의 인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야지 이 둘을 대립적 구도로 보고 학생 인권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나는 단순히 특정 사건, 특정 인물에게만 관련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교육에 관련된 일이긴 하지만 이 학교라는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일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직업적 권리가 침해된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우리 모두의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 이전까지 학교라는 공간이 교육에 관한 공간으로만 봐줘왔다면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누군가가 일하는 공간으로서 봐지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한편으로는 공교육 미상의 문제도 정말 중요해. 교원에 대한 대우는 교육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랑 직결되기 때문이거든.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땐 단순히 교원의 문제를 넘어서 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들의 문제, 사회 구성원 전체의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이렇듯 교권은 단순히 교사와 학생을 넘어서 학부모와 우리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나는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서 교권 침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해. 최근 사건으로 인해서 아동학대 명예채권 부여 등 교사의 생활 지도권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법제 개편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해. 교사들 또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서희초 교사 사망 49제 집회에서 교사들이 제시한 정책 요구안에서는 총 8가지 내용을 요구하고 있어. 그 중에서 특히 이들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해서 요구했다고 해. 미국의 사례도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미국의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감이 직접 민원을 응대한다고 해.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담임 선생님은 손을 떼라라고 한다고 하더라고. 이처럼 학교의 관리자인 교장이나 교감이 직접 책임을 지게 되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 학교를 일하는 공간으로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를 학생들의 교육기관 또는 사회화 기관으로 바라봤다면 이제는 근로자로서의 교사를 생각할 시점이 된 거지. 사실상 지금의 교사들은 과잉 민원, 사생활 침해와 같은 심각한 감정노동을 겪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감정노동자들의 자기보호 매뉴얼과 같이 어디까지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가능한지,
그리고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교사들에게 배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제는 그들의 근로 환경을 살펴야 하는 거지. 자, 지금까지 교권 침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